안녕하세요. 뜸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끔찍한 지역 속으로 돌아다 여러분을 섬뜩한 이야기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시청할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겪은 끔찍한 순간을 회상합니다. 과연 그는 유괴범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꿈특겠습니다. 아시지요? 안녕하세요 권법관님. 올려주신 영상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왔었는데 그래서인지 저 또한 귀신이건 사람이건 온갖 죽을 뻔한 사건들을 겪어오며 자랐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죽지 않은 게 연하다고 할 정도인데요. 제변도 어릴 적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주 회상하곤 하는데 그 회상이 결론은 항상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개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경기도 하남에 살던 저는 중학생이 되며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니던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워서 학교 정문에서 5분만 걸어도 도착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터져고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유아 납치 사건은 저만치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영유아 납치 실종 뉴스가 꽤나 잦았고 학부모들 또한 이에 대해 걱정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끝난 시간이 되면 자녀를 마중 나온 부모님들이 꽤나 계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집이 학교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호로 집으로 귀가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전문을 통해 나갈 비며 호로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경기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에 옷과 바지, 모자까지 모두 더는 색으로 까맞춤한 아저씨는 호로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투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빠르게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수산했던 아저씨를 보고 추범을 했던 다른 학생의 부모님도 계셨죠. 저 또한 지병으로 귀가했기 때문에 아저씨는 제가 학교할 때며 절 따라오면서 말을 보내보냈는데 우더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멍청하기도 또박또박 하나하나 아저씨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아저씨는 저만 보면 따라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학교 앞 횡단보도로 넘어서서까지 따라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는 학교가 일찍 끝나 여느 때와 같은 길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놀토라나 끔찍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격주방식으로 등교하곤 했죠. 그날도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도로로 지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따라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학교와 집 사이에는 횡단보도 하나를 조심으로 꽤 넓은 길이 저 위에 있었는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던 이상한 날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귀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섬주라!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문에서 저를 따라오던 아저씨가 이전과 똑같이 옷차림으로 검은색 커다란 벤에 문을 열어두고 저를 부르고 있더군요. 아저씨는 계속 저를 부르면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차에 타라고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아저씨가 도로 좌우를 두루번거리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투더스였다 제가 거둬 너무나도 이상했고 횡단보도의 정우춤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가 세웠던 차는 제가 들어가야 할 골목 옆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아저씨와 차를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랑은 더 쉽지 아저씨는 테니스한테인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걸어오는 아저씨 두 분이 보였고 아저씨가 더 다가오기 전에 죽기 사이기로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았던 것. 제가 골목을 달려가다가 뒤를 봤을 때 침착하게 전화를 만난 척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던 아저씨였죠. 분명 10초 전까지만 해도 저를 태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너무나도 무서웠던 저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달려 집으로 도착했고 주방에 계시던 엄마에게 이 일을 모두 설명했지만 제가 우려한 것이라면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야,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차에 타려고 하는 편에 빠진 납치범 이야기를 누가 믿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부터 무서움은 무릅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띵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저씨는 특별히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아저씨는 학교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저씨를 보게 된 건 저희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베란다에 만들어주신 제 놀이공간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던 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저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날은 검은 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나니 TV의 취향과 분위기 덕에 알아챌 수 있었죠. 아저씨는 고개를 올려다가 온 집의 베란다 창문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앞 정원의 나무 덕에 저쪽의 창문은 보이지 않았고 어린 저는 아저씨가 절 찾지 못했으니 이 집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ren 너무나도 바보같이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창문에서 아저씨를 본 이후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학원이 끝나면 학원 버스를 통해 집까지 바래다 줬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이 좀 하고 학원에 보낼 수 있었죠. 더군다나 저는 덕까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같은 학원의 친한 전이 나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줄 정도였습니다. 반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도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토요일에 점심 전에 학교였기 때문에 비리다 겁먹지 않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이 같이 집까지 가졌던 한 또한 없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토요일 저는 학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 중심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생들은 놀리고 걱정하는 중학생들이 자주 오곤 했습니다. 학생 4-5명이 운동기구에 모여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멀리서 저를 부르더니 자꾸 이상한 묘기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항상 남아도 짠이 있었기 때문에 멋쩍게 웃고야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결국 집에 일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둔하고 날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도복을 잡고 뒤로 낚아챈 겁니다. 이후에 저는 차체로 추정되는 부분에 어깨를 한번 부딪히고 차 안으로 던져지듯 들어갔는데 밖에 있던 남자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차의 반대편을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살면서 머리가 얼어붙는다는 경험을 이때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전원 판단을 못한 저는 두 손만 좌석 시트에 받친 채로 창문만 멍하니 바라만 물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모르마 아저씨에게 누구냐며 질문했지만 시선을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정말 집중하고 있었고 차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히 이어와서인지 부모님의 지인이 저를 데리고 온 거라고 합리화하고 있었는데 저를 구해주었던 건 다름 아닌 놀이터에서 마주쳤던 중고등학생들이었죠. 놀이터에 입구까지 갔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봤던 것이겠죠. 학생들은 차 밖에 있던 아저씨에게 단체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학생들의 실루엣과 찌걱찌걱 이런 마누라며 아저씨에게 소리치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려갔는데 실격이 떴기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너무나도 센스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결국 차 밖의 아저씨는 차 문을 열어주며 이 형들이 바래다 준대 라며 다시 찜그란 어조로 저에게 말을 건넸는데 반차적으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까 학교 앞에서 마주쳤던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제가 낯이 익다는 표정을 짓자 아저씨는 아저씨 알지? 알지? 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학생들과 객지에 계시던 다른 건물의 정비원분까지 오셔서 저를 차 밖으로 나오기 주셨고 그때서야 아저씨는 차를 타고 시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저를 구해줬던 학생들이 집까지 데려다주며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을 꺼내기조차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건 이후 저는 차 많다며 구토를 하고 진정한 증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원이wan 그 이후로 놀라 저를 자주 한의원에 데려가지고 냈던 기억이 나요. 이외에도 처음으로 사람이 말을 걸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등 여러모로 저에겐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일비범의 숨에서 탈출한 한 소년의 섬뜩한 조망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다시는 텀 긴 길을 혼자 걷고 싶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진짠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섬뜩한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